진짜 저희 유일한 TV 이제 문패에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의 어떤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이런 큰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도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잘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기간에 그게 될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연말에 상장사를 사랑하는 상장사 이런 거 시리즈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면 신년에는 이런 악법 시리즈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악법 시리즈.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일반 주주들의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는,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일반 주주들의 계좌를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털어먹는, 털어먹어도 되는 그런 걸 방조하는, 방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소방관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털어먹어라 이런 얘기죠. 지원한다는 얘기죠. 지지한다는 얘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마당에 우리가 무엇을 더 논할 수 있으리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법 시리즈를 한번, 크고 작은 악법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작은 거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 중에 스톡옵션, 요새 뭐 다들 샐러리맨들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스톡옵션. 근데 스톡옵션을 둘러싼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쭉 하면서 제가 이제 PGR 관점에서 Price to Governance Ratio, 거버넌스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사의 주가가 완전히 그 땡처리 되고 있는, 땡처리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고, 기업들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규정하는 그런 룰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면 PGR의 개선은 없다. PGR의 개선이 없으면 아무리 우량하고 기업의 본질 가치, 내재 가치가 좋은 회사도 그 제값을 받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있는데,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해주고 있어가지고 참 나름 조금의 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사명무역, 어느 분이 지난 3월 주총에서 일반 주주들이 이제 감사 선임을 제안했고, 물론 이제 부결이 되었지만 모 운용사의 어떤 모 운용사가 회사 측 편을 들면서 예상 밖으로 그래서 부결이 됐지만, 일단 한번 일반 주주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했고 표결까지 가면서 회사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 그거 중에 하나가 차기 3개년 배당 정책을 수립했다 이런 얘기죠.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2020년에는 500원, 이후 2022년까지는 매년 50원씩 증가하는 방향으로 상향 추진할 것이다. 그죠? 이게 이제 삼형무역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삼형무역에 얼마나 참 알토란 같은 그런 밑에 자회사가 있는지, 뭐 영업 이익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에 비해서 주주환원이 얼마나 부실한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중홍 씨라고 좀 기사 검색도 해보고 우리 유일한 경제 TV 보시는 분들이 막 제보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전 경방 회장님이라고 해요. 이제 삼형무역의 어떤 특수관계인으로 옛날에는 같이 공시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별도로 공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계속 지분을 늘려서 어느덧 7%에 입부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배주주 측 지분이라고, 우호 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경방 얘기를 하면, 경방, 여의도에 큰 아시죠? 백화점도 있고, 경방이 한진, 그쵸, 물류, 택배회사, 주한진에 10% 투자를 했어요. 네. 재밌잖아요, 이런 게 다. 근데 또, 이 한진은 또 누가 투자했다? GS 홈쇼핑이 한진에 또 투자했어요.
여기 이제 홈쇼핑 협찬하니까 택배가 물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까지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GS 홈쇼핑 하면 뭐예요? 우리 유일한 경제 TV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 홈쇼핑과 GS 리테일의 합병 추진. 내년 4월, 5월 봄에 이제 주총 거쳐서 추진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 지주회사인 GS의 지분이 더블이나 되는 한 60, 70%, GS홈은 한 30% 되는 GS 리테일로 합병이 되는데 그 합병되는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 몇 배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반값, 여기는 1.5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일이 이제 합병이 추진되는 거고 그것도 역시 매우 언페어하다.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GS 홈쇼핑이 뭐 돈 잘 벌고 하니까 한진에 6.7%나 투자를 한 거예요. 예. 합병되면 어떻게 돼요? GS 리테일은 한진 한 주도 없었는데 이 6.7%를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다? 이 GS 리테일은 지주회사인 GS가 압도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분을 한 60, 70%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삼형무역의 시작에서 경방, GS 홈쇼핑, GS 리테일, 뭐 한진 막 축축축축 이어지는 거죠. 유일한 경제 TV에 이런 뭐 이야기들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기업 이야기가 다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GS 홈쇼핑은 왜 일찌감치 한진에 투자했겠나? 뭐 생각할 수 있죠. 지주회사인 GS는 왜 이 홈쇼핑과 리테일의 합병을 추진할 것인가? 좀만 생각하면 다 알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죠.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지주회사가 먹을 게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비지주회사, 일반 주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털릴 게 많다 이런 얘기죠. 이 자본거래는 분배에 관한 게임이라고 했어요. 분배. 똑같은 사과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 게임이라고 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주가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지배주주는 적게 가져가는 거. 지배주주가 많이 가져가면 일반 주주는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거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순실의 말 세필보다 규모가 어떻게 된다? 1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말 나온 김에, 네. 한진의 그 5% 이상 주 지분을 보겠습니다. 한진칼 23.6%, 많지 않아요. 국민연금 6.5%, GS홈쇼핑 아까 말씀드린 6.7%, 경방 10.2%. 한진. 요새 언택트 시대는 무슨 시대다? 물류 시대다. 택배 시대, 택배. 다 배달해 먹는다, 다. 언택트 시대. 그러니까 한진이라는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이 달라붙는지.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했죠.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한진칼 증자 들어올 때 아니 한진칼이 이런 지분 알토란 같은 지분이 있는데 이런 거 팔면 충분히 현금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산업은행이 들어오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진칼 대주주 지배주주 측에서 한진을 팔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겠죠. 예,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